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대놓고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무려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토큰 판매에 나섰다가 이걸 완판시켰고 이 자금으로 주요 암호화폐 자산들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시장 전반이 조정을 겪으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투자한 모든 코인들이 현재 존버 상태, 다시 말해서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트럼프도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추가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코인들을 얼마나 담고 있고 왜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 각 코인들의 기술적 특징과 최근 이슈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담긴 전략적 의도가 뭔지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주소를 보면 주요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잡코인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지는 장난 삼아서 송금한 잡코인들도 함께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대표 투자 종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 자산은 이더리움이고 빠르게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대안 플랫폼 트론이 있고 탈중앙 오라클 인프라 대표 코인인 체인링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토큰인 아베가 있고 신규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토큰인 에테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실물 자산 토큰화 디파이로서 잘 나가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온체인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 준비 자산인 랩드 비트코인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 3억 달러 이상이 여기에 투입이 됐고 현재 평가 손실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더리움 비중이 58%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손실액도 그래서 8,800만 달러로 최대 규모입니다. 나머지 자산들이 대략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대신한 랩드 BTC가 두 번째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론, 체인링크, 아베, 에테나, 온도 등은 각각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추정되고 있고 모두 몇백만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더리움, 그리고 랩드 BTC,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 이런 순으로 비중을 두고 비교적 분산된 암호화폐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왜 이런 구성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걸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의 공식 발표를 보면 이건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전략적인 토큰 준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망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자본으로 뒷받침하고 동시에 자체 디파이 생태계의 준비 자산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유망한 선도 프로젝트들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 이런 다소 거창한 목표 아래 이런 거대 대형 토큰 매입을 진행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후광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과 함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암호화폐 매입을 가속화하자 미국의 비공식적인 국부펀드 이런 농담 섞인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은 트럼프를 가리켜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비트코인 준비 자산 확충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의 절대적인 중심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8% 수준을 이더리움에 할당했을 정도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더리움에 막대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입 금액만 1억 9,8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가격 조정으로 인해 현재 8천만 달러 이상 평가 손실을 보고 있지만 굳건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둔 이유는 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의 근간이 되는 제1의 대장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일 겁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목표가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이더리움은 그 기반 인프라로서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단순히 이더를 보유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인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분증명 체제로 전환된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 4에서 5% 수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장기 보유 전략에 부합하는 현명한 운용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확장성 문제를 의식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이슈와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대규모 매집 시점과 맞물려서 흥미로운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3월 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단 일주일 만에 이더리움 보유량을 3배로 늘리는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 이더리움 시세가 급락하면서 단기에 192만 달러 이상의 추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점에서 물렸다는 그런 말도 나오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더리움이 디파이 생태계의 왕자를 지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2025년 현재 이더리움은 레이어2 확장 솔루션과 팩트라 업그레이드 등으로 확장성 개선에 매진하고 있고, 전세계 D앱의 중심 플랫폼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이더리움 몰빵에 가까운 비중은 이처럼 디파이 왕국의 기축 통화에 베팅하는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과감하지만 스테이킹 보상과 생태계 지배력을 고려하면 일리 있는 선택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더리움이 일주일 동안 40% 수준의 폭등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괜히 이더리움을 핵심 축으로 세팅한 건 아니구나, 이런 점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론입니다. 비록 비중 자체는 한 자릿수 %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입지 강화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월드 리버티의 트론 보유량은 4천만 개 정도로 989만 달러 규모, 이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 수치는 월드 리버티의 주요 보유자산 상위권에 트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왜 이더리움 말고 이 트론을 또 선택을 했을까? 그 배경에는 저스틴 선의 역할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적극 투자자로 참여해왔고, 무려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도 트론은 대통령의 암호화폐 전략을 가장 충직하게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월드 리버티와 트론 간의 협력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트론 매입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산물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론 자체의 기술적 매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트론 체인은 이더리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고 또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트론은 초당 2,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엄청 빡세게 빠릅니다. 수수료 역시 거의 몇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과 비교를 하면 나름의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와 비용 면의 우위 덕분에 트론은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테더 유통량 상당 부분이 트론 네트워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큰돈을 빠르고 싸게 이동시키기가 좋아서 기관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플랫폼이 됐습니다. 월드 리버티 입장에서도 장차 글로벌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더리움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 이용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트론과 같은 대안 블록체인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월드 리버티는 이더리움의 확장 한계를 언급하면서 더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으로의 다각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로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외부 데이터를 공급하는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디파이를 비롯한 온갖 블록체인 앱들이 가격 정보나 이벤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더리움이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라면 체인링크는 그 플랫폼에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꽂아주는 연결망 정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가 체인링크에 투자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디파이 서비스를 하려면 정확한 가격 데이터 등이 필수인데 체인링크는 이 분야에서 사실상 시장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인링크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총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보호하며 업계 1위, 오라클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생겨나곤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입장에서는 체인링크와 기술적으로 연동하거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단순 투자 관점에서도 디파이 인프라 토큰의 가치 상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체인링크는 2022년부터 스테이킹을 도입해서 체인링크 토큰 예치를 하면 보상을 주고 있는데 월드리버티가 체인링크 물량을 활용해서 노드 운영 또 스테이킹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체인링크의 행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부진인데 올해 3월 시장 조정 때 체인링크 가격이 두 자릿수로 떨어져서 월드리버티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이어진 반짝 상승세를 대부분 반납한 상태인데 이건 시장 전반의 조정과 함께 경쟁 오라클 등장의 영향도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기술과 사용성 측면의 꾸준한 발전입니다. 체인링크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CCIP 등을 출시하며 블록체인 간 데이터 전송 영역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여전히 탈중앙 오라클의 대명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예치금을 보호하는 가격 피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체인링크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드리버티가 이런 체인링크를 포트폴리오에 넣은 것은 디파이 생태계의 눈과 귀를 미리 확보하면서 향후 자사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베입니다. 아베는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적인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예금하고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탈중앙 은행과도 같은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풀을 통해서 예치지 않은 이자를 얻고 차입자는 담보를 맡기고 코인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0년 디파이 붐을 주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데 이후에 다수 업데이트와 멀티체인 전개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을 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탈중앙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가 아베 토큰을 담은 것은 디파이 분야의 은행주를 보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가 꿈꾸는 은행 없는 금융에 실제 예금 대출 기능을 구현한 선례가 바로 아베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코드와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혹은 협업을 통해 월드리버티 플랫폼에서 대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베 토큰 자체는 아베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그리고 수익 공유형 토큰으로 프로토콜 수수료 일부를 스테이킹 보상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가 아베를 보유하면서 아베 생태계의 이해 관계자가 되고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방향에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아베 비중은 체인링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아베 역시 3월 조정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월드리버티에 수백만 달러대 손실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꽤 상당한 보유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아베는 포트폴리오의 주요 알트코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가 아베를 품은 전략적 배경을 해석해보면 우리도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탈중앙 예금, 대출 이런 것은 은행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비전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 투자로 노하우를 간접 흡수하고 미래 협업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디파이 시장 성장에 따른 토큰 가치 상승도 노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월드리버티는 아베를 장기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토큰은 어느 정도 좀 생소할 수 있는 에테나입니다. 에테나는 신생 디파이 프로젝트의 토큰인데 한마디로 탈중앙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하는 합성자산 프로토콜입니다. 에테나 프로젝트는 USD2라는 1달러 가치 합성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등은 실제 은행 예치금 등에 기반하는 그런 반면 USD2는 탈중앙 파생 상품 전략 이른바 델타 해칭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에테나 토큰은 이 에테나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또 유틸리티 토큰으로 프로토콜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이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테나 프로젝트의 지분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 신생 코인 에테나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의외기도 하고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테나가 추구하는 은행 없는 달러라는 비전이 월드리버티의 목표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월드리버티는 애초에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없이도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디파이 생태계에서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파이 사용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하고 예치하고 결제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SDC나 USDT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발행사가 달러를 예치해두는 중앙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에테나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월드리버티는 여기에 일찌감치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자사 플랫폼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월드리버티의 이상, 이 목표에 부합하는 미래형 기술에다가 베팅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잘 나가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온도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디파이의 접목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등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디파이에 도입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월드리버티가 온도 토큰을 상당량 매입하며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월드리버티는 250만 달러 규모의 USDC를 온도 토큰으로 교환했고 이 소식에 온도 토큰 가격이 한때 역대 최고가인 2.14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월드리버티는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은 것으로 보이고 온도 역시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비중 이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 전략 자산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월드리버티는 왜 온도에 주목을 했을까? 이유는 온도가 가진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리버티는 탈중앙화 금융을 표방하지만 동시에 기존 금융시장과의 교두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탈중화할 수는 없으니까 온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물 수익원을 디파이에 끌어오는 기술을 활용하면 월드리버티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거나 이 사용자들에게 믿을 만한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리버티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온도의 국채 토큰에 투자해서 운용 자금에 이자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월드리버티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온도를 통해서 달러 예치 이자 상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이 가능할 겁니다. 월드리버티가 온도에 투자함으로써 노리는 전략적 효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실물자산 기반 수익을 디파이로 가져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확보입니다. 국채 이자처럼 예측 가능한 수익원은 프로젝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온도의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서 트레디파이와 디파이의 연결 규칙을 만드는데 발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월드리버티가 지향하는 금융의 탈중앙화 그리고 기존 금융 편입 이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도 그래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 투자와 에테나 투자를 모두 놓고 보면 월드리버티는 한쪽 손으로는 탈중앙화 달러, 다른 한 손으로는 합법적 실물 금융, 이거를 잡아두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양면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미리 마련하려고 한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규제가 더 완화된다라면 온도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반대로 규제가 심해진다라면 에테나 같은 탈중앙 솔루션으로 버틸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 편입은 그런 의미에서 월드리버티의 포트폴리오를 한층 더 다각화하고 안전판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에 담긴 수십 개의 코인들 가운데 6가지 핵심 코인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각 코인별 포트폴리오 비중과 보유 목적, 기술 펀더멘털, 최근 이슈를 정리하면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측의 전략적인 의도를 유추해봤는데, 이를 종합해서 바라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됩니다. 먼저 월드리버티는 디파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핵심 요소에 골고루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트론이라는 양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모두 포용했고, 체인링크와 아베 같은 디파이 인프라, 프로토콜 토큰도 챙겼습니다. 비트코인까지 가상자산의 기초 체력으로 확보했고, 여기에 더해서 에테나나 온도처럼 미래 혁신 영역까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드리버티가 자신들이 구상하는 탈중앙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품을 미리 사들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손익보다는 장기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점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모든 자산이 일단 평가 손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세가 떨어졌을 때 공황 상태에 빠져서 패닉셀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와 신규 편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또 2월에 전자지갑에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자산을 옮겼을 때 생긴 매도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팔지 않고 단순히 재배치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월드리버티가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투자 자산들을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닌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준국부 펀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매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으로 토큰 준비금을 마련했고, 이를 암호화폐 생태계의 변동성 완화 그리고 지원에 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별개 문제지만 최소한 스스로 시장의 큰 손으로 남아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 정도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 권력과 암호화폐 산업의 결합이라는 특수성도 전략에 반영돼 있습니다. 월드리버티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주도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과 이점을 모두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전통 금융권 VC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해서 투자를 꺼렸지만 저스틴 선과 같은 거물은 과감하게 뛰어든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듯 특정 인맥과 지지 기반이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트론 편입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발란체와 멘틀 같은 후발주자 토큰들도 월드리버티가 새롭게 들인 점은 관련 인물 그리고 네트워크와의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월드리버티는 자신들의 거버넌스 토큰을 팔아서 모은 자금 가운데 75%의 순이익을 트럼프 일가가 가져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막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과 자사 플랫폼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요 코인들을 쥐고 가면서 정권 임기 내에 성과를 노리겠다,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겁니다. 만약 월드리버티가 추구하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자리 잡고 포트폴리오 코인들이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다라면 트럼프 일가는 금전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명분까지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월드리버티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확대와 홀딩은 정치적인 도박이면서 미래에 대한 배수진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는 교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사례는 큰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암호화폐 판을 읽는 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코인이 떴을 때 그 뒤에 숨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술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맥락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리버티가 에테나를 샀다. 그럼 은행 없는 달러 테마가 주목받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월드리버티가 온도를 샀다 라면 토큰화 채권 분야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처럼 거대한 자금도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다방면에 투자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절반을 배정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신생코인까지 섞어서 리스크를 분산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렇게 다각화 전략과 장기적인 안목을 참고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정교하게 꾸리려고 하면 웬만한 경험칙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런 기본 원칙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디톡스에는 초보자가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시장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다각화 전략, 장기적인 안목, 관심을 둘 법한 그런 프로젝트들까지 비중 있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매수부터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판때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나의 전략을 세팅을 한 뒤에 매수를 하시면 불필요한 손실을 통한 교육비용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으니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